오늘은 이제 신세계 아카데미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하는 이제 경매는 돈이 될까라는 주제로 하고요. 3천만 원으로 한번 돈 투자하는 법,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된다 이러면은 좀 안 와닿으시니까 3천만 원 정도는 있으시죠? 있으시죠? 그러니까 사실 만만한 돈이 요거거든요. 대부분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 한 3천 있는데 투자할 수 있습니까? 이런 전화가 거의 뭐 95% 이상이에요.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 3천만 원 모이면 뭘 하고 싶나 봐요. 남편들한테 절대 주시면 안 돼. 그러면 항상 주식해서 말아먹잖아요. 이 3천이라는 게 뭔가 투자에 뭔가 그 시작이 되는 돈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삼성물산 다녔었고 지금은 뭐 사람과 투자라고 해서 이제 회사 투자 막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오셨죠.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로.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 한번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세요. 저는 정태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그 건설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건설사를 다니면서 아파트 일반 매매를 막 하다가 거기서 이제 경매로 가가지고 경매로 막 상가를 사고 있고 이제 뭐 그러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뭐랄까 그 현업에서 좀 있으면서 투자도 해본 거라고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대부분 뭐 이렇게 투자자로 이렇게 건설을 접근해 본 사람은 있지만 저는 실제로 지어봤어요. 뭐 이렇게 뭐 아파트를 지은 건 아니지만 뭐 저 지하철도 뚫어보고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뭐 지하철이 뭐 몇 년에 뚫려요 이러잖아요. 어떤 사람들이 막 분석해준다고 전문가들이. 그럼 제가 봤을 때 콧방귀밖에 안 나오고 절대 그 기간을 못 맞춰요. 기본적으로 지하철 같은 거는 막 연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. 예산이 없어가지고.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모르죠 사람들은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봤으니까 그런 건 좀 알죠.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궁금한 질문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질문해볼게요. 뭐 궁금하세요? 뭐가 궁금하세요? 그냥 경매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없으세요? 뭐 적어 오셨어요? 아니요? 보통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. 경매가 좋은 건 알겠는데 끝물 아닙니까? 저는 지금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뭐 너는 과거에 해서 돈 벌었지 뭐 지금 하면은 못 버는 거 아니야? 막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얘기들 하고 어떠세요? 이런 궁금 있으시죠? 궁금하죠? 지금이 가장 그렇죠. 딱 지금 이제 하면 망할 것 같죠? 8월 2일 전에 사면 돈 벌었는데 지금부터 사면 왠지 막 다 망할 것 같잖아요. 적은 돈으로 벌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. 그럼 요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렇게 하죠. 네, 지금도 충분히 돈이 됩니다. 엊그제가 아니라 3일 전인가 4일 전에도 이제 우리 교육생이 하나 낙찰받았는데 시세로 치면 한 14억 정도 하는데 10억 7천에 샀어요. 10억 7천에. 잘 산 거잖아요. 잘 산 거. 상가를 샀어요. 상가를. 근데 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파리 부동산 대책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입찰을 무서워서 잘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또 싸게 사기도 해요. 그러니까 상황이 항상 나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불리한 거잖아요. 뭐 어떤 정책이라는 건 누구한테만 탁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. 앞으로 뭐 정씨들은 못 사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용하면 또 돈을 벌기도 하거든요. 여전히 돈은 돼요.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돈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? 그럼 얼마 있어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죠.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한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왜 3천 정도면 충분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3천만 원 가지고 뭘 살려 그러면 정말 없는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좀 대출도 되고 그다음에 전세도 뭐 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거든요. 주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. 주식은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. 근데 부동산은 대출 받아가지고 뭐 산다 그러면 잘 빌려주잖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내 돈은 3천 정도면은 실제로 대출 끼고 이러면 뭐 전세 끼고 하면 뭐 2억 3억짜리도 살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요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딱 이렇게 돼요. 아까도 말했듯이 근데 요즘에는 안 된다던데 어떠세요? 약간 그런 과열이라고 왜 오셨어요 그러면? 뭔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그래도 저는 특별하게 뭘 알 것 같아서 과열은 과열이죠. 과열은 과열이에요. 근데 아파트가 과열이었어요. 아파트 부분은 진짜 아파트 부분은 저도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하는데 경매로도 어차피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. 뭐 그만큼 뭐 몇십 명씩 오니까 저번에 뭐 이수인가 어딘가에 막 60명 오고 뭐 120명씩 오고 막 그래요.
그럼 어떻게 싸게 사겠어요? 뭐 시세보다 뭐 500만 원 싸게 사고 그랬죠. 근데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난 이후에 지금 최근 한 1, 2주 사이에는 또 엄청 싸게들 사요. 뭐 몇 천만 원씩도 싸게 사요. 옛날에는 도대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낙찰가라고 할 정도로 낮게 써도 막 사가요. 그러니까 또 이런 시대에는 또 돈 버는 사람들 또 있어요. 또 이렇게 마음 좀 센 사람들은 또 돈을 벌고 있죠. 그러니까 여전히 돈은 되거든요. 그리고 3천만 원 가지고 뭐 하려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죠. 근데 이 3천만 원이라는 게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.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를 한번 따져볼게요. 자, 가장 금방 없어지는 것부터 설명할게요. 가장 금방 없어지는 3천만 원을 순식간에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. 예. 뉴욕을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은 한 사람당 한 1,600만 원 정도 하네. 1,500에서 1,600. 왕복.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손잡고 가면은 이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. 그럼 정확하게 15시간이면 3천만 원이 없어져.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다. 그러면 혹시 여기서 뉴욕 가보신 분 있으세요? 가보셨어요? 이코노미 타시잖아요. 그러면 막 죽을 맛이죠.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. 근데 한 10시간 지나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. 이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. 저는 키가 186인데 막 무릎이 앞에 막 닿아가지고 막 까지려고 그래요. 근데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저 이제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LA였어요. 거기가. 근데 거기서부터 5시간을 더 가라는 거예요. 막 죽겠더라고요, 진짜로. 막 술 먹고 막 어떻게든 뻗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 정도인데 이거 타면은 180도로 이렇게 딱 누워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갈 수 있죠. 그 다음에 조금 작지만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요거예요. 한 2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시면은 이래저래 세공비 합쳐서 한 3천만 원 됩니다. 가지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맞죠? 막 눈빛이 반짝반짝한 다이아보다 더 반짝반짝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보통 사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. 이거 뭐라고 이게 하는데 이게 한 3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. 황당하시죠?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사가지고 열심히 차고 다닙니다. 파텍 필립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있죠.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. 콜롬보라고 이제 에르메스 다음 단계라고 하는데 뭐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와이프는 알더라고요. 근데 요게 뭐 악어 가죽인데 이게 한 3천만 원 왔다 갔다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. 그랜저. 그랜저 하나 사면 이제 3천만 원 정도 조금 해서 뭐 옵션 붙이면 3,500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면 뭐 이런 거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삽니까? 3천만 원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죠.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. 지금 아직 입찰 전인데 경북 김천에 가시면요. 15평짜리 목련 아파트라는 게 지금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. 3,800만 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. 3,800만 원. 대출 안 끼고 그냥 집값이 3,800이에요. 집값이. 요 앞에 차들 서 있잖아요. 얘네보다 아파트가 싸요. 진짜로. 맞잖아요. 여기 앞에 뭐 외제차라도 하나 있으면 집보다 차가 더 비싼 상황이 돼요.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싼 집들도 많거든요. 근데 우리가 서울, 강남만 보고 있으니까 뭐 16억, 17억 하지. 지방 가면은요, 뭐 2천만 원짜리 애들도 많이 있어요. 그나마 3천에 맞춘 거에 더 싼 것도 되게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인천 간석동에 가면요, 14평 정도 되는 다세대 아파트, 다세대 빌라가 있는데, 좀 낡아 보이죠? 근데 여기 3층이에요, 3층. 3층인데 이런 것도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어요. 대출 없이. 그냥 3천이면 산다. 3천이라는 거는 사실 쓰려면 금방 써버리는데 되게 큰 돈이에요.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. 어떤 분은 연봉이 3천인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은 365일을 일해야지 버는 돈이 3천만 원인데 우리는 3천만 원 하면은 되게 작은 돈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. 자, 3천만 원을 저축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저축을 한다. 그럼 여기서 지금 깝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 못 모으는데 이거 3천 어떻게 모으지? 이런 분들이 있죠. 자,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제가 그냥 가정을 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제 인생을 말해보면, 근데 대부분 이제 애 둘 있고 이러면은 외벌이에요. 외벌이.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을 다니겠죠. 그 다음에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교육비에 뭐 이자 내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어가지고 저축도 못해요. 근데 제가 보세요. 450을 월급을 받잖아요. 그럼 생활비가 190 정도 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부분들이 보시기에 4명 가족이 190이면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. 맞죠? 어디 가서 장을 한번 봐도 요즘에는 만만하지가 않죠. 이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다 교육비 애들 둘이니까 뭐 학원 30만 원 2개 보내면 사실 되게 적게 쓰는 거죠. 근데 뭐 집을 뭐 하나 했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든지 하면 이자도 막 한 50만 원씩 나가고, 그다음에 연금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남편이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르고 하니까 연금이나 뭐 보험 같은 것도 뭐 한 3, 40 들어오는데 요즘에 실손보험도 많이 드시죠? 실손보험이 요즘에 뭐 싼 건 또 싸지만 뭐 한 사람당 뭐 10만 원씩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.
그러면 그 4명이면 또 40이죠. 그다음에 이제 홍길동 씨 용돈. 남편 용돈으로 이제 10만 원 딱 주잖아요. 10만 원. 10만 원 주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막 이러잖아요. 하루에 3천 원. 하루에 3천 원 주고 알아서 잘 맛있는 거 사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자기 내 생일 선물도 사달라고 그러시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450 받아가지고 10만 원 딱 주고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삼성 다녔는데 그 연초에 이제 고가를 받으면 이렇게 연봉이 확 뛰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. 좋아하질 않고, 와이프랑 연봉 협상을 따로 해야 돼. 뭘 하죠? 용돈 협상을 따로 해. 네. 맞죠? 이 용돈이, 그 월급이 막 10만 원씩 올라도 용돈이 안 오르면 똑같잖아요. 지금 약간 결혼하셨어요? 남편분한테 이 정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어떤 분들은 서로 경쟁하던데, 우리 남편은 7만 원만 받는다고.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담배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너무 좋다고 집에 와서 설거지 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죠. 남편이 얼마나 돈을 안 받는지. 하여간 악착같이 살아도 저축을 겨우 100만 원 하는 거죠. 겨우 100만 원. 겨우. 월 100만 원씩 저축하려고 그러면 30개월 걸려요. 30개월. 3천만 원 모으려면은. 그러면 2년 6개월. 그럼 오늘부터 모아봐야 2020년쯤 돼야 모이는 거예요.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. 근데 중간에 여름휴가도 가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경조사도 갑자기 챙겨야 되죠. 그러면은 그냥 기본이 그냥 3년 넘어가는 거예요. 어쩌면 한 4년씩 걸려요. 예. 그리고 맞벌이를 하잖아요. 맞벌이 한다고 해서 저축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안 돼요. 어차피 내가 애를 케어를 못 하니까 뭐 엄마한테 용돈 얼마 주든지 뭐 어린이집 맡기고 하면은 딱히 남는 것도 없죠. 이제 맞벌이 부부의 장점은 나중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금 더 그때 경력이 쌓이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좀 모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는 게 팍팍하고 돈이 잘 안 모입니다.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진짜 큰 돈이거든요. 진짜. 근데 투자에서는 정말 작은 돈이기도 해요. 투자로만 보면은. 아니, 3천이 얼마나 큰데 왜 작다 그러냐. 근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내가 3천만 원을 딱 모았어요. 기껏 한 3년 정도 모아가지고 30개월 열심히 모아서 3천을 딱 만들었다. 그리고 매년 10%씩 막 불리는 거야.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10년을 막 10%씩 불린다고 해보세요. 그럼 되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. 까먹지 않고 10년간 계속 10%씩 막 불려요. 그러면 3천만 원이 2027년이 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? 매년 10%씩 막 불어나. 남편이 막 매년 10%씩 막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막 불린다고 쳐보세요. 얼마? 6천 정도? 기본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. 이게 계속 이자에 이자처럼 붙으니까. 그러면 10년 걸린 거야. 10년 동안 열심히 잘 투자하면은 7천이 돼요. 자, 그러면 10년 동안 4천만 원을 벌면 인생이 달라지나요? 나중에 오셨으니까. 남편이 3천만 원이 딱 있어. 우리가 이제 죽어라고 모아가지고 3천을 딱 만들었는데 남편이 나한테 10년만 딱 맡겨달라고. 그럼 내가 엄청 불려줄게. 그래서 2027년이 딱 됐는데 남편이 통장에서 7천만 원을 딱 보여주면서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냐고 하면은 어떠세요? 막 등짝을 때리고 싶잖아요.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. 맞죠? 애들 지금 학원비에 뭐 지금 학비에 엄청나게 나간단 말이죠. 자,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작아요. 작아서 얘가 열심히 10%씩 불어놔도 10년에 4천 정도 벌면 잘한 거란 말이죠. 그런데 그걸로는 인생이 안 바뀌는 게 문제인 거죠. 물론 잘한 건 하지만, 잘한 건 잘한 건데 인생이 안 바뀐다. 그래서 뭐냐. 내 돈 가지고는 투자하는 게 사실 너무 느려요. 너무 느린 거예요. 너무 느려. 한 3억 정도 있으면은 10년 지나서 4억을 더 벌어왔겠죠. 그러면은 좀 박수 쳐줄만 하잖아요. 그 다음에 뭐 30억이 있는데 남편한테 줬더니 10년 지나서 70억으로 만들어왔어요. 그러면 얼마나 좋아. 맞죠? 이혼 못해요? 맞죠? 그 정도 엄청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. 근데 어차피 벌어오는 돈 똑같거든요. 벌어오는 퍼센트는 똑같은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300만 원 가지고 10년 해봐야 400 벌어오는 거야.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디 나가서 그냥 그 대리운전 해서 버는 게 훨씬 빠른 거죠. 그러니까 규모라는 걸로 보면 3천은 되게 작단 말이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? 남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남의 돈을 써야 돼요. 근데 우리들은 뭐죠? 남의 돈 쓰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. 너무 싫어해요. 막 진짜 특히 뭐 부모님한테 내가 뭐 대출 받아서 뭐 했다 그러면 그냥 막 등짝 때리잖아요. 엄마가. 너 왜 그 미쳤냐고 막 그러셨어요? 혹시 따님들이나 아드님들한테? 대출 받으면 뭐라고 막 해요. 우리나라가 약간 IMF랑 뭐 이런 걸 겪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망한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보니까 20년 전에는 막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. 대출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, 아빠들이 이제 많이들 싫어하시죠. 근데 전세 끼고 뭐 사는 건 뭐라 안 한다? 이상하죠. 전세도 어차피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전세 끼고 사는 거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대출 받으면 막 그렇게들 싫어해요. 하여간
남의 돈을 쓰셔야 돼요. 남의 돈. 근데 남의 돈에도 종류가 있어요. 종류가. 뭐가 있냐? 우선 부모님 돈이 있어요. 제일 만만한 게 부모님 돈이거든요. 부모님 돈이 있고, 그 다음에 지인들이 뭐 어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의 돈이 있고, 그 다음에 대출, 이제 은행에서 받는 거, 그 다음에 뭐 전세금 같은 거, 뭐 전세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거죠.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속 편하신 게 뭐죠? 부모님 돈이죠. 안 갚을 것 같은데 약간 맞죠? 왜 속 편하시죠? 안 갚아도 될 것 같잖아요. 어차피 내 건데 뭐 이런 생각이시죠? 요게 좀 불편하죠. 지인 돈이 제일 불편하잖아요. 이상하게 부모님보다 지인이 더 불편해. 이상한데 원래 부모님을 더 챙겨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들 하시고 여기는 좀 많이들 피하시죠. 여기는 이제 인간관계 많이 틀어지니까. 근데 여기도 이제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근데 부모님도 돈이 많이 없으시니까 대부분 대출 아니면 전세 끼는 것밖에 없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요. 막 대출은 너무 싫으니까 그냥 전세 끼고 뭐 아파트나 막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살려고 그러면은 상가는 전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주고 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막 짜증이 나는 거죠. 막 무슨 대출을 받아 막 아유 안 돼 막 하면서 그냥 집이나 사서 전세나 줘야겠다 이러고 하시는 거죠. 자, 남의 돈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돼요.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. 무슨 소리냐? 이제 제가 처음에 샀던 아파트인데 5천만 원 정도 하던 건데 이제 월세를 한 325 정도 받았어요. 그때는. 지금은 조금 더 올랐지만. 근데 얘를 만약에 5천만 원짜리를 대출 한 푼도 없이 그냥 산다 그러면 이제 이전비라고 해서 취득세 뭐 이런 거 막 내고 뭐 중개비 좀 나가잖아요. 그런 게 한 요 정도 나가고 보증금 300 받잖아요. 300. 그럼 내 돈이 4,900만 원이 들어가야 내가 여기서 월세를 하나 받는데 그래봐야 25만 원씩 12달 받으면 300만 원 버는 거예요. 300만 원. 그러면 요거를 300을 4,900으로 나누면 한 6%. 그러니까 은행 이자로 치면 한 6%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죠. 일반적인. 되게 잘 나오는 편인 거고. 요즘 아파트들은 뭐 4%, 3%대 막 나와요.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비해서 뭐 정말 적게 나오는 거죠. 근데 대출을 좀 끼면은, 같은 물건을 대출을 끼면은, 대출을 뭐 한 3,500, 70%씩 막 해줬으니까 옛날에는. 그러면은 그 보증금 받고, 그럼 투자금이 4,900이 아니라 1,400으로 확 준단 말이에요. 투자금이 줄어요. 돈이 적게 들어간단 말이죠. 근데 월세는 똑같이 받아요. 대출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적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근데 이자가 나가죠. 이게 문제죠. 이자가 나가는데 그래봐야 한 100만 원 돈 나간단 말이죠. 그럼 여전히 한 195는 번다.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195를 1,400으로 나누면 14%가 되는 거죠. 대출,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막 껴야지만 이 퍼센트가 올라가요. 퍼센트가 올라가야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. 돈은 뻔해. 돈은 뻔하면 뭐 해야 돼? 이게 수익률이라도 높여야지 내가 뭐 인생이 바뀌죠. 남편 보고 7천만 원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2억, 3억 벌어오면 좋잖아요. 3천만 원 가지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을 껴야 되는데 우리 남의 돈 끼는 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되죠?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. 속도가 안 나. 그럼 차라리 강남에라도 뭐 하나 사놓으시든가. 그러면 거기는 속도라도 빠른데 우리는 또 외곽에 있잖아요. 또 항상. 외곽에서 기회만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요번에 대책 나오면 어떻게 또 안 사죠? 안 샀다가 또 막 오르면 또 그때는 또 무서워서 못 사죠.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간만 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?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맨날 그러잖아. 너는 꼭 투자하라고.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. 진짜로. 자, 근데 이거 문제예요. 대출 받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대출 받으면 위험하다.